안녕하세요. 칠곡 가신 아들 김재환 감독입니다. 그동안 트루먼쇼, MB의 추억, 코바디스, 미스 프레젠트를 만들었고 이번에 칠곡 가신 아들 만들었더니 아니 그런 것도 만드세요?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김재환 감독이라고 합니다. 칠곡 가신 아들은 인생 80줄의 한글과 사랑에 빠진 칠곡의 할머니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설렘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처음 칠곡 가신 아들을 만나게 된 건 김사인 시인의 시시한 다방이라는 시 팟캐스트를 듣고 할머니들 알게 됐는데요. 할머니들 목소리를 딱 듣고 할머니의 시를 딱 접하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그런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왜 드라마 보면 주변 막 소음으로 막 시끄럽다가 누군가 이렇게 어딘가에 딱 빨려 들어가면 환상적으로 주변이 싹 조용해지고 분주하지만 자기는 고요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특히 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 영화로 효도하자. 처음에 할머니들이 왜 한글을 못 배우셨을까? 자녀들 교육하고 일하시느라 너무 치여서 전쟁통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경황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할머니들께서 소학교를 가셨던 경험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입학은 대부분 다 하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4학년까지 마치신 분이 있고 근데 왜 한글을 못 배웠을까? 1938년에 일본이 조선교육령을 반포를 하고 그 3월 달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했거든요. 할머니는 딱 그 시기에 소학교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구구단을 일본어로 외우시거든요. 니가 시, 니 상관없고, 니시 할지, 니고 주, 니롭고 주니, 니시지 주시, 니야 주롭고, 니고 주하지. 그리고 나서 전쟁을 겪으시고 그 이후에는 정말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지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80대 중반까지 이렇게 후반까지 오셨는데 우리말을 배우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딱 이분들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할머니들은 지금 설렘, 오늘의 일용할 설렘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쿨하게 또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시는데 회고적으로 너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 이런 걸 얘기하는 영화도 아니고 할머니도 그렇게 사시지 않으세요. 오늘의 설렘, 그게 할머니들의 모토예요. 칠곡 가신 아들 나온 7분 할머니가 정말 모두가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박금분 반장 할머니가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데요. 박금분 반장 할머니는 이제 올해 설 지나면 90이 되시는데 그래도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뭘 하면 재밌게 놀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시고 마을회관으로 나오셔서 마을회관의 문을 여시죠. 할머니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소주를 그냥 드시지 않고 꼭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는데요. 소주 플러스 요구르트 칵테일을 소요라고 부르는데 소요 제조 상궁이시죠. 마을회관 공식 지정 소요 제조 상궁이신데 할머니 굉장히 정이 많고 흥도 많고 한데 할머니 또 말끝마다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세요. 그런데 삶에 대한 에너지는 누구보다 충만한 그런 아주 멋진 할머니입니다. 곽두조 할머니는 일찍 남편분을 여의시고요. 사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전부 대구로 통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그 사남매를 모두 공무원이 되게 할 만큼 정말 공부에 애착이 많은 그런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굉장히 와일드하면서 굉장히 섬세한데요. 특히 손녀딸 지영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냥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데 하도 제가 지영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영 씨의 인생과 지영 씨가 누구랑 소개팅을 했는지 지영 씨가 지난달 와서 뭘 드시고 갔는지 지영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제가 달달 외워야 될 정도로 정말 지영 씨 이야기만 멋진 할머니입니다. 역시 소주를 좋아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가수라는 정말 멋진 시를 남기셨는데 가수 정개띠 각도죠. 어릴 때 가수 했으면 좋았을걸. 끝. 이런 시입니다. 강금현 할머니는 가장 소녀 취향의 할머니세요.
정말 섬세하고요. 예술적인 재능이 가장 탁월합니다.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시도 정말 멋진 시를 남기시고 그림을 보시면 아마 영화에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그런 할머니입니다. 강금이라면 특기가 정말 칼국수를 잘 만드세요. 수요 미식회에 나오는 식당보다 훨씬 낫다고 할 정도로 별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엄청난 내공의 칼국수를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70몇 년을 칼국수 계속 밀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 감독이 계속해서 서울에 칼국수를 내시죠. 동업하시죠 할머니 해도 나는 칠곡을 지켜야 해 이러면서 계속 치고 계신데 할머니는 또 국수라는 시를 남기셨죠. 국수 밀듯이 공부를 했으나 선생할 끼인데 끝. 가장 힘들었던 건 술이죠. 할머니들이 아마 우리나라 80, 90 할머니들 중에 술을 가장 잘 드시는 할머니들일 겁니다. 와, 이렇게 다바다 마시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술을 잘 드시고 계속 먹이세요. 그런데 할머니들 저녁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낮에 드세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멀쩡한 정신으로 촬영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아주 몽롱한 상태로 좀 한동안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는 맥심 모카 골드입니다. 마을에 어디를 가든지 장터를 가든지 할머니 댁을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묻지도 않으시고 맥심 모카 골드를 뜯으셔서 믹스커피를 타주십니다. 계속 먹다 보면 오늘도 잠은 다 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만약 평생 마실 소주와 그 믹스커피의 양이 있다면 7곡에서 제 정해진 양의 한 4~5배는 마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상, 애로사항, 이런 제작비의 어려움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죠. 근데 술과 믹스커피 죽는 줄 알았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처음 제작을 시작하고 할머니들 수업을 계속 참관하는데 처음 할머니 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먹할 때였습니다. 근데 박근분 반장 할머니가 쓱 다가오시더니 제 입에 사탕을 쑥 밀어 넣으셨거든요. 그 순간 이제 서로 까르르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와 이렇게 썸 타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근데 할머니께서 사탕을 제 입에 밀어 넣으신 이후로 모든 게 이제 다 풀리고 할머니의 관계도 이렇게 눈 녹듯이 다 이렇게 봄날처럼 이제 그런 할머니들과 저의 이제 아름다운 3년간의 어떤 그런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3년 동안 워낙 많이 찍어서 정말 많이 버렸거든요. 이걸 이제 방송 버전으로 한 10부작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다 이제 포함을 시켜서 재밌는 걸 다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가장 웃겼던 것 중에 편집을 했던 건 2016년 미국 대선 개표 방송 관련 뉴스를 이제 마을에 관해서 할머니들이 같이 보시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시사 상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폭넓습니다. 근데 다 조금씩 잘못 알고 계세요. 근데 미국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계셨는데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돼야 우리나라가 좋다던데 남자가 되면 저게 술 빨갱이라 저게 도둑놈같이 생겼잖아 이러면서 막 할머니들이 트럼프를 막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그 무역 분쟁, 우리나라 경제의 그 험한 파고 이런 걸 다 예측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또 할머니께서 민화투를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0원짜리 민화투를 치시는데 뒤에는 트럼프 당선 유력, 주가 폭락 이런 게 이제 TV에 나오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10원짜리 민화투에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치시는 그런 장면, 아름다운 그런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7곡 가시나들의 한 줄짜리 기획서는 재밌게 나이듦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이죠. 재밌게 나이듦이라 나이 들면서도 재밌는 게 많은, 좋은 게 많은 인생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친구, 좋은 관계, 좋은 선생님, 열정, 배움에 대한 설렘 이런 게 많은 삶이 좋은 인생, 재밌게 나이듦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재밌게 나이듦을 왜 못하느냐, 좋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재밌게 살려면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배우는 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재밌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배우면 설레거든요. 아침에 설렘이 있어요.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재밌게 나이 드는 것 같고 저도 꼭 그렇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동안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영화는 보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안 죽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는 할머니 너무 몸이 힘드시거나 하시면 그냥 돌아가셔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까르르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그냥 굉장히 쿨하고 재밌게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들께서 이제 영화를 다 보시고 너무 설레고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오셔서 커다란 스크린에 자기들 얼굴이 나오고 자기가 지난 3년간에 지냈던 그 즐거운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시고 정말 좋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들께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태어나 처음 영화관을 자기가 주연으로 나온 곳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으로 첫 영화관 경험을 하셨던 거거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신 다음 날 이제 마을회관에 쭉 다 누워 계시다며 웃으며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서울 감독님 이제 영화도 봤고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영화 보시고 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에너지가 팍팍 충전이 되셔가지고 100세까지는 껌떡 없을 것 같습니다. 칠곡 가신 아들에는 할머니들이 쓰신 정말 순수하고 예쁜 시가 10여 편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시가 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한 시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건분 할머니가 죽겠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쉽게 죽도 안 하고 참 죽겠네. 그러니까 죽겠다가 3번이 들어가는 그런 식이죠. 할머니가 쓰신 내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 박건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쉽게 죽지도 안 하고 참 죽겠네. 몸이 아프마 빨리 죽어야지 가다가 재밌게 놀 때는 또 좀 살아야지 싶다.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정말 재밌게 놀 때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시는 마음과, 또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아프면 자식들에게 폐가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다 마음인 것 같아요. 90 정도 되시면 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쿨하고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칠곡 가신 아들은 엄마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그런 영화거든요. 뭐 재밌게 나이들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분들, 중장년, 노년층까지 다 즐겁게 보실 수도 있고, 단지 슬프기만 한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설렘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살고자 최대한의 그런 자신의 최대치까지 가보시는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즐길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영화관에 어머니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분들, 같이 오는 그런 관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가 있고 확실한 게 있는데, 만약에 어머니나 할머니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온다면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만족도 1위, 이건 확실합니다. 칠곡 가신 아들은 엄마와 할머니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영화를 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야지,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쏴 이렇게 밀려올 겁니다, 가슴속으로. 자, 칠곡 가신 아들, 영화관에서 뵙겠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볼 수 있는 최고의 영화입니다. 그냥 재밌게 나이 들미 아닙니다.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듭니다. 칠곡 가신 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실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사랑, 박을선,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아